낙타의 단계, 사자의 단계, 어린아이의 단계인데 그게 뭐냐면 오늘은 그야말로 책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책은 돈 버는 법에 관한 이야기라고 했는데 결국 돈 얘기로 시작해서 책 얘기로 끝납니다. 그렇죠? 책을 읽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데 제가 책을 읽으면서 어떤 식으로 쾌감이 느껴지고 어떤 식으로 제가 발전이 되고 저렇게 조합이 되면서 뭔가 생각이 자라겠구나 이런 거를 예시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 전에 제가 이제 독서의 단계를 이 책에는 없습니다만은 이제 니체의 그 자르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낙타와 사자와 어린아이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우리 독서도 반드시 그냥 한 번에 훌쩍 뛰어넘을 수는 절대 없어요. 처음에 졸리는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낙타의 단계에서 이제 어린아이의 단계로 가시면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낙타의 단계, 사자의 단계, 어린아이의 단계인데 그게 뭐냐면 낙타는 뭡니까? 보세요. 가만히 있는데 누군가 와서 짐을 실죠. 그죠? 내 짐을 싣고 강제로 끌고 가요. 낙타 머리꾼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죠? 방향도 모릅니다. 내 인생의 방향도 모른 채 그냥 끌려가죠. 니체가 이제 독서로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삶에 대해서 얘기한 건데 낙타처럼 살지 말아라 해요. 그러니까 짐도 누가 실었는지도 모를 짐을 지고 내 방향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낙타 머리꾼이 끌고 가는 거를 그냥 낙타는 그러니까 버티는 삶이에요. 버티면서 그냥 뭔지도 모르고 그냥 걷는다. 독서는 처음에 읽으면 졸립니다. 당연히 졸려요. 그러니까 누가 읽으라 그러면 그냥 읽으세요. 처음에 뭔지도 몰라도 읽으세요. 그 단계를 지나야 돼. 그래서 빨리 사자의 단계로 와야 됩니다. 처음에는 이해를 못 해요. 그래서 우리의 뇌는 새로운 걸 하는 걸 싫어하고 새로운 거를 하고 뭔가 집중하려고 그러면 그래서 졸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걸 이해하고 나는 낙타의 단계구나. 빨리 사자의 단계로 가야겠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시키는 대로 일단은 읽어보자. 그 방법으로 제가 10쪽 독서를 만든 거예요. 10쪽씩. 그래도 졸리지 않게 10쪽씩 읽으면서 낙타의 단계를 벗어나겠다. 이 마음으로 독서를 하십시오. 그렇게 하다 보면 사자의 단계로 오게 됩니다. 사자의 단계는 뭐냐면 일단 졸리진 않아요. 낙타와 사자의 다른 점이 뭡니까? 누가 사자한테 감히 등에 짐을 싣겠습니까? 그죠? 사자에게 뭐가 있어요? 자유가 있습니다. 용기가 생긴 거죠. 용기는 그냥 있는다고 여러분, 용기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용기는 나에 대한 확신이 생길 때 용기가 생기거든요. 용기란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나아갈 수 있는, 내가 생각만 하다가 나는 이걸 한다. 그 실행에 옮기는 그게 용기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난 할래 이래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죽 안 되면 제가 반대로 하고 5, 4, 3, 2, 1 하고 하라 했겠습니까? 근데 책을 읽으면 나에 대한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생각이 사유의 시선이 높아지고 나에 대한 수준이 높아지면서 나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내가 뭘 하게 돼요. 내가 딱 어느 날은 남이 추천해 주는 것만 읽다가 내 스스로 베스트셀러도 아니고 뭐도 아닌데 저 구석에서 빼서 읽어보고 이 책이 나에게 도움이 되겠다. 이러면서 판단하는 그런 힘이 딱 생기는 요때가 사자입니다. 사자. 그렇다면 니체는 왜 사자만 돼도 좋잖아요. 여러분 사자만 돼도 좋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사자의 삶만 꿈꾸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면 사자의 삶이 뭐예요? 1등. 그 다음에 나도 배달의 민족 김봉진 대표가 독일 기업에 2조에 팔았다 하니까 김봉진 대표는 얼마나 좋을까? 사자가 됐으니까 지 맘대로 하고 할 수 있고 거기까지만 생각하니까 여러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니체는 어린아이의 삶을 살으라고 하거든요.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린아이가 뭐죠? 일단 모든 거를 몰입을 잘하죠. 즐거워하고. 그러니까 억지로 읽으라의 단계에서 내가 선택해서 읽는 사자의 단계에서 심지어 저는 이제 이 정도 단계가 됐는데 여러분 심지어 몸이 피곤하고 어제 잠을 잘 못 자서 약간 졸릴 때 있죠. 그럴 때 저는 제가 뭔가 느낌이 있는 그런 책을 읽잖아요. 잠이 깨요. 이 단계가 어린아이의 단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단계가 되면 이거는 니체의 해석자 중에 누구도 해놓지 않았는데 이 낙타사자 어린아이의 개념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책을 출간하고
이 영상을 찍으면서 깊이 사색을 하다가 그렇다면 또 사자와 어린아이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 하다가 중요한 걸 알아냈습니다. 여러분, 사자는 용기가 있고 자유가 있고 하지만 사자와 어린아이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사자는 지를 위해서만 자유로워. 그렇잖아. 여러분, 다큐멘터리 보시면 동물의 왕국 보시면 얼룩말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막 먹어. 사자가 먹는데 무리들이 같이 먹죠. 그게 나눠준 게 아니야. 그죠? 자세히 보면. 지 와이프도 먹다가 걸그적거리면 으악 이렇게 해. 그죠? 나눠준 건 아니야. 그냥 같이 먹을 뿐이야. 그런데 지가 갈구적거리면 지는 절대 나눠주지 않아. 지 배부를 때까지는. 그죠? 지가 배불러야 나눠줍니다. 어린아이는 어때요? 어린아이 욕심 많죠. 하지만 조금만 친해지면 사탕이 딱 2개밖에 없어도 아니면 껌이 하나 있어도 이렇게 반 잘라가지고 친구야 너 이거 먹어 이렇게 하는 게 어린아이예요. 여러분, 제가 가치를 나눕시다 한 그 단계가 되는 거죠. 독서가 사자의 독서는 나만을 위한 독서를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나만을 위한 독서는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저도 그 단계 지났습니다. 그 단계를 꼭 지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돈 벌까 하고 책 읽으세요. 제 책도 어떻게 하면 그래 고명하니 가치를 추구하자고 하는데 낙타인데 바로 어린아이로 못 갑니다. 나만을 위해서 돈을 벌어보세요. 나만을 위해서. 오케이? 나만을 위해서 돈을 벌어보시고 그러다가 계속 책을 읽다 보면 이제 남을 위한 독서를 하게 됩니다. 남을 위한 독서를 하게 되는 게 바로 어린아이의 단계의 독서가 되는 거고, 그때가 되면 여러분 돈이고 뭐고 사실은 다 필요 없는 단계가 돼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삶이 행복하고 내 삶이 부족한 게 없고 오로지 책만 읽는다는 게 아니고 책을 읽고 행동으로 옮기면서 제가 그 앞전에 얘기한 그 존 러스킨이 얘기한 인간을 가치가 뭐냐, 인간을 생명으로 이끌어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단계가 되는 게 어린아이의 단계의 독서인 거예요. 여기까지 오면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2조 벌고 싶으면 2조 벌 수 있고, 근데 2조가 필요 없다는 걸 알아요. 내가 2조를 버는 행위를 하는 것보다 나는 다른 행위로 사람들에게, 인간에게 유용한, 생명에게 유용한 그런 행위를 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2조를 안 벌고 싶어집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부자의 길이고 진정한 내 삶의 길로 가는 거죠. 그리고 나의 진정한 길로 가게 되는 그 단계가 되는 게 바로 어린아이의 단계거든요. 그래서 나는 인정하세요. 내가 낙타의 단계면 인정하세요. 그래서 빨리 사자의 단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독서를 하시고, 또 사자의 단계에서 내 돈 벌겠다. 그래, 그 욕심 가지고 책 읽으세요. 나만을 위한 돈, 그래, 내 가족 지켜야 되니까 그 돈을 벌면서 독서를 계속 하십시오. 그래서 충분한 돈을 벌어. 그 다음에도 또 독서를 계속 하세요. 그래서 이제는 남을 살리는 독서를 하게 되면 누누이 얘기하는 여러분이 죽음 앞에 갔을 때 여러분의 영화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죠? 여러분의 삶의 영화가 정말 아름답고, 내가 이렇게 지구에서 아름답게 살았구나,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게, 그럼 니체는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죠? 그리고 헤르만 헤세도 데미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진실한 직분이란 다만 한 가지였다. 즉 자기 자신에게로 가는 것. 이게 근데 자기 자신에게로 가는 것이 이게 마치 무슨 이기적인 것 같지만 진짜 제가 도스토옙스키의 소설을 읽으면서 진짜 우리가 프레임에 갇히지 말자, 세뇌당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한 진짜 나로 가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데미안에서 얘기한 수컷 나방이 별을 향해서 갔더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건데, 나방이 가고자 하는 진짜 내 길을 갔을 때에 일어나지 않을 것도 일어나는 법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 어린아이의 단계에서 독서를 해서 타인을 위해서, 지구를 위해서, 어떤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생명에 유용한 걸 만들기 위해서 살기 시작하면 진짜 나의 길로 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사자의 삶이 행복할 것 같죠? 마치 100억 있고 500억 있고 1000억 있고 이러면 난 아무 걱정 안 하고 그럴 것 같죠? 그래서 그럴까봐 이 질서너머라는 책에서 이 저자가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처럼 영웅과 적대자가 있다. 지혜로운 왕과 폭군이 있다.
긍정적인 어머니와 부정적인 어머니가 있다. 뭔가 대조되는 거죠. 제 책에 밝을 명자가 날이 태양과 달이 공존해야 밝을 명이 되는 것처럼 뭔가 그런 느낌인 거죠. 그죠? 긍정의 어머니, 부정의 어머니. 그리고 7번째 요소로 혼돈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6인물과 다른 모든 것의 모태가 되는 7번째 요소인 혼돈이 함께 세계의 구조를 이룬다. 이 7 요소가 모두 존재하며 영원히 존재할 것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혼돈이 영원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100억을 벌든 1000억을 벌든 1조를 벌든 배민의 김봉진 대표가 되든 카카오의 김범수 의장이 되든 빌 게이츠가 되든 혼돈은 얼마 전에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나와서 인터뷰하는 거 보셨죠? 얼마나 혼돈이 있었겠습니까? 지금 삼성을 이끌기 위해서. 그 사람 여러분이 생각하면 돈 많으면 되게 행복하고 혼돈이 없을 것 같죠? 혼돈은 지금 10,000원 있을 때도 혼돈이 있고 10만 원 있을 때도 혼돈이 있고 지금 삶에 있는 혼돈은 영원히 혼돈이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 이 7 요소는 부자든 빈자든 축복받은 자든 저주받은 자든 재능이 있는 자든 재능 없는 자든 여자든 남자든 간에 모든 영혼이 불가피하게 씨름해야 하는 경험의 요소들이다. 그것이 삶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게 삶이에요. 여러분이 사자가 돼서 1등이 돼서 10조 번다고 해서 그냥 자유롭고 혼돈이 없는 상황, 그 언젠가 있을 행복한 날은 없다니까! 영원히 혼돈은 있어요, 여러분.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100억 벌면 그때 제가 10억을 빼서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죠? 신이시여 로또 500억 맞게 해주면 그 중에 100억 원 떼서 좋은 일을 하고. 그런 세상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혼돈이 없는, 고통이 없는, 우리가 고통이라고 얘기하니까 여러분 단어의 프레임에 갇히지 마세요. 고통, 행복 똑같은 거고 그냥 그것은 삶이에요. 셀라비. 삶입니다, 여러분. 그게 그냥 늘 혼돈이 있고 늘 오늘 고민하고 여러분 뭐 먹을까 고민하고 뭐 입을까 고민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 과정을 즐겨라고 얘기하는 게 여러분 이게 삶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깨달은 사람들은 뭐냐면 지금 10,000원 있을 때 어린아이처럼 지금 10,000원 있을 때 1,000원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안 벌어도 이걸 철학으로 이해하시면 아 내가 10조 있어도 혼돈이 있구나. 지금 10,000원 있을 때 1,000원을 못 나눠주시면 10조 있을 때 1억도 못 나눠줘요. 그게 바로 이 얘기입니다.